여자농구 하나원큐와 KB국민은행의 경기입니다. 우선 하나원큐는 강희슬이 복귀하죠. 강희슬이 복귀하지만 고아라는 아직 복귀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강희슬과 고아라가 복귀해야만 완전체가 되는 팀이죠. 하지만 강희슬의 복귀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강희슬 다음으로 이 옵션 역할과 수비에서 완전히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고아라의 이탈은 하나원큐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휴식기 이전에 6연패에 빠졌던 하나원큐, 강희슬과 고아라 이탈 이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매 경기 큰 폭의 점수차로 패해왔습니다. 또 오늘 강희슬이 복귀한다 해도 장기간 휴식으로 인해 경기력 저하가 예상되고 센터라인에서 이하은이나 이정현 등 존재감이 점점 반감이 되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KB를 상대로 강희슬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열세에 놓인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역시 이번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분위기의 하나원큐죠. 또 이번 시즌 KB와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으며 모두 10점 차 이상의 큰 점수차로 패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핸디값으로 10점 정도가 주어질 것 같은데 연패의 늪에 빠져있는 하나원큐에게 휴식기에 체력을 만땅 충전한 KB가 높이와 경기 운영 면에서 우월한 경기력을 뽐내며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0점 정도 점이 정해지면 강희슬이 복귀한 하나원큐도 경기감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체력적으로는 좋은 기운을 갖고 이 경기를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그를 끌어올려 최대한 득점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140점 정도 기준점은 오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원큐보다는 KB가 다양한 부분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어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을 잡아냄으로써 다시 우리은행이 이제 1위 자리를 내줬죠. 따라서 KB가 오늘 다시 1위를 수성하기 위해 맹공을 퍼부으며 하나원큐를 제압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심성현과 강하정 등도 각 포지션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 배당적인 면에서 보면 KB 일반승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핸디적인 측면에서 한 10점 정도 핸디가 주어지면 역시 KB가 핸디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하나원큐가 60점대 이상 KB가 80점대 이상의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140점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 오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KGC 인삼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GS칼텍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GS칼텍스가 3대1로 KGC 인삼공사를 홈에서 제압했습니다. 자, 먼저 홈팀 인삼공사는 직전 IBK 기업은행을 홈에 원정에서 3대0으로 제압했죠. 이에 따라 3연승을 마감하는 좋은 승리가 나왔습니다. 3연패를 끊어내는 좋은 승리가 나왔죠. 이날 IBK와 경기에서는 최은지와 박은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디우프를 지원했죠. 특히 중계화면에 최은지의 모습이 많이 잡혔습니다. 최은지의 활약이 좋았다는 평가죠. 하지만 매 경기 기복이 있죠. 최은지 선수가 당시 분위기 같으면 어떤 팀하고 맞붙어도 KGC가 막강한 위력을 떨칠 수 있을 정도 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그 페이스가 오늘까지 이어진다면은 GS칼텍스와도 일전을 겨뤄볼 만한 분위기였죠. 특히 또 블로킹으로 10득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수비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KGC를 말할 때는 디우프의 의존도가 극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연패를 기록하던 와중에 IBK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챙기면서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게, 그리고 디우프를 포함한 최은진과 박은진 등 토종 자원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게 보여주며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게 어느 정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GS칼텍스와 맞대결에서 3대1로 패하기는 했지만 1, 2세트는 매우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으며 이날 또 디우프가 35점,
최은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며 디우프와 최은지 폼이 GS를 상대로 좋았던 터라 오늘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 활약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GS 칼텍스는 직전 홈에서 도로공사를 역시 3대0 셧아웃으로 잡아냈죠. 그리고 3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전을 통해 다시 한번 삼각편대가 위력을 떨쳤으며 2, 3세트에 교체 출전한 권민지 선수가 9득점을 기록해 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물론 팽팽한 접전 끝에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지만 세트별로 주전 세터를 번갈아 고용하면서 흔들리는 안혜진을 이원정이 교체 투입돼 안정적인 페이스를 선보였고 다시 안혜진이 교체 투입돼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세팅을 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주전급 세터가 2명이라는 것 또한 GS 칼텍스 큰 강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KGC가 직전 IBK전에서 서브와 블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GS 맞대결에서도 공격력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상대하는 GS 칼텍스가 리그에서 블로킹 1위와 리시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KGC가 블로킹이나 서브에서 GS 칼텍스를 상대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삼각편대와 권민지를 믿고 GS 칼텍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에서 아마 조금 더 GS 칼텍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핸디까지도 GS 칼텍스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축구 몇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 게임은 많으나 프로토에는 3게임만 올라와 있죠. 이 3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데스리가 유니온 베를린과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현재 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죠. 지난 시즌에는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팀이었으나 올해는 어느덧 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레버쿠젠은 한때 1위까지 넘봤으나 최근 추락하면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죠. 기세가 너무 좋은 유니온 베를린과 반드시 승리를 해 선두권에 안착해야 하는 레버쿠젠과는 맞대결입니다. 이 두 팀의 역사상 맞대결은 총 5회가 있었으며 지난 시즌에 3회가 있었죠. 총 5회를 레버쿠젠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3회를 모두 레버쿠젠이 승리를 했죠. 이 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니온 베를린이 천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현재 리그 5경기째 패가 없죠.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이에른 뮌헨,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와 비겼으며 도르트문트와 브레멘에게 승리를 기록합니다. 주로 상위권 팀들과 겨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시즌 내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4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에게 3대1로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죠. 따라서 최근 흐름으로만 봐서는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자신감이 넘쳐 있겠죠. 에이스 크루제가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지만 크루제가 빠진 경기에서 2승 3무로 상위권 팀들과 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챙기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바이에른 뮌헨과 1대1로 비긴 것을 제외하면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죠. 따라서 주 공격수가 빠졌어도 공격 자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이 없죠. 뮌헨에게 2대1로 패하며 5연승을 마감한 이후에 프랑크푸르트와 브레멘을 상대로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리그 3경기째 승리 없이 다시 3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경기에 패한다면은 선두권 경쟁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레버쿠젠 또한 이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최근 흐름은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진에 있겠죠. 특히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타와 탑소바 조합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레버쿠젠이 앞서고 있지만 최근 흐름을 보아서는 유니온 베를린이 그 전력의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유니온이 어떻게든 멀티 득점을 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며 해외의 흐름 또한 유니온 베를린에게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유니온 베를린이 뿔엔을 받으면 유니온 베를린은 뿔엔승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리에 A 8위 라치오와 3위 AS 로마 경기입니다. 지역 라이벌전이죠. 라치오는 최근 피오렌티나와 파르마에게 승리하며 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역시 챔스 진출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순위 상승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에 기복이 많고 안정감이 기대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핵심 선수들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체 자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활용했을 때 경기력 개선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17경기에서 25점을 실점함으로써 실점 빈도가 높다는 게 이번 시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이에 맞서는 로마는 직전 인테르와 2대2로 비기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5위에서 2계단을 상승해 3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번 시즌에는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득점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37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가 경기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승률에서도 홈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홈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기당 실점률이 홈보다 2배로 많아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이 원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특히 후반의 실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후반에 들어서 중원의 기동력 저하와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부재가 라치오 공격력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직전 인테르전에서도 전반에는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으나 후반에 2골을 내주며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또 최근 5경기에서 주로 후반에 실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기 역시 지역 라이벌 매치업인 만큼 라치오가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소 수비적인 성향으로 플레이를 전개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측면 수비 조합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로마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며 로마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로마 역시 수비 전환 과정에서 불안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고 특히 후반에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는 상태를 보아 이 경기는 역시 2.5점 기준점 오바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리그왕 파리 몽펠리에와 4위 AS 모나코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 상반된 흐름을 걷고 있죠. 몽펠리에는 최근 5경기째 승이 없으며 AS 모나코는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연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몽펠리에는 그동안 좋은 공격력을 선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공격력마저 다소 무딘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또 수비력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6골이나 내줬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수 개개인의 능력은 좋은 편이나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므로 이 두 센터백이 후반으로 치달아 체력 저하를 보였을 때 실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AS 모나코를 상대로 센터백이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특이하게 홈 승률이 저조하죠. 원래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자였던 몽펠리에였으나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홈에서 승률이 40%대로 저조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최근 공격력이 출중한 AS 모나코를 맞이해서 홈에서 더욱더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원정팀 모나코는 득점력이 최근 폭발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8골을 뽑아냈죠. 스트라이커 벤 에데르가 지난 시즌보다 득점 페이스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 7골을 터뜨릴 정도로 결정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케빈 폴란트 역시 9번째 골을 신고하며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2번의 클린시트를 만들어낼 만큼 수비력도 초반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 모든 면에서 모나코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 팀은 맞대결을 봤을 때 항상 접전을 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도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 흐름을 점치는 분위기가 많죠. 해외 흐름도 무승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몽펠리의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다는 평가죠. 최근 6경기에서 한 경기만을 제외하면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나코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토대에 공격력까지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라 홈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물러서고 있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모나코가 이번 경기만큼은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경기 또한 모나코 우세 속에 2.5점 기준점 오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